안녕하세요. 염색 변태신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 이 고객님은 저희 인턴, 매장 인턴이고요. 이제 이렇게 뿌리가 한 1.5cm 정도 자라 있는 모델이고 이제 뿌리 탈색하고 이제 화이트 톤 계열로 이렇게 토닝까지 하는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뿌리 탈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베이스는 보다시피 엄청 밝은 한 18.5레벨 정도 되게 밝은 베이스고요. 이 직전에 약간 블루, 애쉬 블루 같은 염색을 해서 이렇게 버진 모인 뿌리가 약간의 갈색빛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상관없이 한 번에 뿌리 탈색, 우리 버진 모에 그냥 바르는 느낌으로 뿌리 탈색 진행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질 자체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이게 곱슬의 여부가 있는지 아니면 직모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약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객님의 모질을 먼저 제일 잘 파악하는 게 어떤 뿌리 탈색에 끊어짐 없이 제가 원하는 명도까지 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M이가 보통 미용실 가면은 네. 앞쪽을 선생님께서 주로 바르시고 뒤쪽을 이제 보조해 주시는 인턴이나 파트너분들이 해주시는데 네네. 선생님께서는 왜 뒤쪽을 먼저 바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저희 인턴들도 저 정도 이제 숙련이 돼 있고 그게 일단 첫 번째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뒤쪽이 이 두상의 굴곡도 더 이렇게 둥글고 울퉁불퉁하고 이제 바르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입장에서는 뒤쪽이 잘 안 보여서 뭐 상관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뒤에도 색이 다 뿌리 탈색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쪽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뒤에를 진행하고 사실 앞쪽은 어느 정도 숙련만 돼 있는 이제 인턴들이면은 웬만하면 다 색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제 모질의 특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뒤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제 뿌리도 더 깔끔하게 나오기 위해서 이제 제가 뒤쪽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뿌리 탈색할 때는 네. 브러쉬의 생김새가 좀 네.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네네네. 뿌리 탈색할 때 쓰는 브러쉬를 그런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생김새보다는 약간 이 솔 부분의 어떤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이제 이 뿌리 탈색이라는 것은 되게 어떤 예민한 작업이잖아요. 어떤 적은 부분만 정확하게 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붓이 일단은 너무 솔이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많이 밀리거나 하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이렇게 타켓 지점에 정확하게 터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붓의 어떤 이 질감이 조금 딱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가벼워야 되는 어떤 이런 컨트롤 이렇게 돌리고 회전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에서 조금 가벼워야 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 손에 맞아야 되는 거라서 이제 일반 염색을 할 때나 그럴 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또 붓은 좀 따로 사용하는 붓들이 있는 편입니다. 모질에 따른 난이도가 있을까요? 모질에 따른 난이도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신규 고객님 오셨을 때 모질 파악을 먼저 선정을 해야지 제가 이제 약재를 어떻게 바로 선정을 할까 이게 난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머리는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곱슬머리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탈색은 결국엔 열로 인해서 손상이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뿌리 탈색도 마찬가지거든요. 뿌리 탈색도 곱슬인 모발이 열이 많이 발생해서 생각보다 팽윤 그러니까 이 탈색제가 부푸는 현상도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 팽윤에 의해서 과한 열로 인해서 이제 모발의 끊어짐 같은 게 일반 직모들보다는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곱슬머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연모 그 다음에 연모 너무 얇은 머리 일반적인 보통 머리에 이제 직모인 분들이 머리가 가장 수월하고요. 그러면 모질에 따른 대처법이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뿌리 탈색을 다 바르고 페이퍼는 어떤 불가피하게 붙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두상의 굴곡 때문에 밑에 오버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붙이는 편인데 이제 랩이나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편이고요. 도포량도 최대한 두껍지 않게 그래도 조금 적정량을 발라서 이제 최대한 열을 발생하는 거를 막아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따로 크게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뿌리 탈색은 디테일하게 경계 부분까지 정확하게 발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샵이나 네네네. 인턴이 없이 시술이 들어갈 경우에 이 뿌리 탈색 첫 발음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걸 한 타임을 몇 분 안에 끝내는 게 원활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고요. 저는 제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바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애벌 터치하는 이 과정이 가장 이 결과물에 대해서 되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발음 애벌 터치를 할 때 그래도 한 15분 조금 더 걸리면 20분까지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토탈 1시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그거는 살롱웍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이렇게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제를 선정할 때 네. 9%나 12%를 쓰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9%, 12%까지는 잘 안 쓰는 편이고요. 이제 9%는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탈색제들은 파워도 있고 속도감도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9%까지는 안 쓰고 그냥 6%로 해도 충분히 잘 리프트가 올라가거든요. 명도. 그래서 굳이 저는 9%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살롱에서 사용하는 탈색제들이 조금 약한 감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9%나 12%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단 이제 도포 테크닉이 어느 정도는 되시는 분들 한해서의 얘기입니다. 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이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오늘 좀 최대한 목표치는 거의 18.5레벨까지 뿌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조금의 단모라고 해야 될까? 조금은 생길 수 있는데 크게 지금도 밑에 보면은 이거는 뭐 남의 머리고 이거는 뭐 남의 머리고 단모도 뭐 남의 머리 한 이 정도 나왔습니다. 크게 문제될 거 없이 이렇게 뿌리 탈색 깔끔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클리어는 왜 사용할까요? 클리어는 이제 여기 보면 MT라고 적혀 있고 이 뒤에 표기가 안 적혀 있잖아요. 뭐 숫자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는 이제 명도가 없다는 건데 보통은 이제 요런 뒤에 명도가 없는 것은 한 7레벨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원하는 명도가 7레벨이 아닐 경우에는 이 클리어를 많이 희석함으로 인해서 이제 14레벨, 15레벨까지 이렇게 밝은 컬러로 하기 위해서 이 클리어젤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MT를 되게 조금만 넣고 거의 20배 가까이를 클리어를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이젤을 섞기 전인데 최대한 이렇게 많이 섞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산화제를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산화제는 등배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40g 정도 주겠습니다. 산화제를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더 천천히 발색을 원한다. 그럴 때는 일반 그냥 아무 샴푸, 매장에 있는 아무 샴푸를 가지고 부어주세요. 보통은 한 배까지 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로지카케 자체가 되게 묽은 거기 때문에 묽은 어떤 연모제들이라서 저는 한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한 몇 그램 되죠? 한 몇 그램이지? 한 100g 정도. 100g 정도. 그래서 지금 섞어보면은 좀 더 완전 물 같은 타입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로지카케의 장점은 5분 만에 발색이 된다. 5분 만에 발색이 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5분 만에 발색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발색이 돼서 어떤 시간차의 그 차이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얼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샴푸를 넣어서 하게 되면은 그 발색이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게 돼서
좀 더 염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를 넣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묽게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물처럼 염색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방치를 조금 한 5분 정도는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약간의 라벤더 같은 따뜻한 보라 느낌의 화이트 컬러거든요. 뿌리도 컬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해서 말리고 마무리까지 크게 모발 손상도 없이 머리카락 걸려 나오는 거 없이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뿌리 탈색하고 이제 약간 라벤더 화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컬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때는 항상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플렉스 6번 스무더 있거든요. 이거를 항상 젖은 상태에서 제가 바르고요. 이렇게 머리에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9번 올라플렉스 9번 약간 어떤 화장할 때 세럼 같은 느낌이 들죠. 정도는 이런 액체 타입 같이 모발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드라이 해주고 마지막으로 올라플렉스 7번 오일 타입이거든요. 이거를 발라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뿌리 탈색하고 이 약간의 라벤더 화이트 느낌으로 이렇게 염색했습니다. 어땠나요? 이렇게 두피 아픈 건 있었나요? 두피 전혀 안 아파. 네, 하면서 불편하신 적 없으셨나요?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화이트 컬러, 하이톤 컬러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제 뿌리 탈색 말고 전체 탈색이나 아니면 블랙베기 같은 이런 컬러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색 변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